예, 안녕하십니까. 이마트도 근무한 적이 있는 그러면서 설문또 이상 이직한 바로 그런입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이마트, 이건 이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솔직히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많겠죠, 그렇죠? 많겠지만은 제가 근무해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 10분 동안 물론 이제 오늘 간단하게 좋은 말만 할 겁니다. 좋은 말만 할 건데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마트를 나왔지만은 한 3년 정도 근무, 3년 6개월인가 근무했나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에 근무할 당시에 어느 고위급 임원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이마트는 땡땡땡 해서 잘 생활해왔다.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마트는 그동안 뭐 상품이 좋아서 가격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잘 성장해 왔다라고 말씀. 그랬더니 그 고위급 임원이 다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마트는 어쩌다 보니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잘 성장해 왔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마트를 그만두고 이마트를 안 갔습니다. 에이 거짓말을 하죠. 그럼 뭐 그럼 뭐 안 사먹습니까? 아, 저도 밥 먹고 살고 있고 물 먹고 살고 있고 옷 입고 살고 있고 다 살고 있습니다. 과일도 먹고 배추도 먹고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마트 저 이마트 그만뒀지만 이마트 좋아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이마트에 대한 내 자랑 많이 합니다. 이마트 좋다고. 근데 이마트를 반드시 가야 될 이유. 자, 이마트에서 한 게 이제 초대 CRM 팀장을 했었거든요. CRM 고객 관계 관리 그죠? CRM 팀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초대입니다. 했었는데 내가 이마트를 그만두고 이마트를 안 갔던 이유 뭘까? 여기 이제 위에 나온 땡땡 따고 같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마트를 가야지만이 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마트를 가야지만이 참치 캔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트를 가야지만 배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위급 임원이 한 말이에요. 고객들이 반드시 이마트를 와야 될 이유 그냥 단지 가까워서 아니면 근처에 다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선두선발로 입지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이마트 상품 참 좋아. 가격이 참 좋아. 아, 어떤 상품이 있네? 홈플러스에 없는? 롯데마트에 없는. 이런 고객이 올 수 있는 위인 요인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고위급 임원분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히 아닙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잘 성장해 왔던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임원이 손들고 나서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근무할 당시에 이제 이마트에 원래 이제 회사 보고 와 했었는데 이렇게 이마트 바뀌었죠, 그죠? 그 바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이마트 내부에서도 그랬어요. 아, 그 전에 이마트 이렇게 대문자 되어 있는 이마트가 더 좋았는데 지금 이거보다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 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대문자 로고를 쓰다가 소문자로 그 바꾸는 추세? 대부분 다 소문자다 보죠? 유통업체 같은 경우 로고들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문자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근데 소문자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답니다. 결국 보면 이게 지가 구매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요? 여성이라고 하죠. 아줌마라고 하죠. 주부라고 하죠. 밥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먹을래? 시켜보라 그러면, 아, 뭐 먹겠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이거. 그럼 지가 알아서 시키든지 하지. 왜 나한테 물어봐 보죠. 대부분의 결정을 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유통업체 로고들이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많이 바뀌었다. 약간 추세입니다.
유통의 업의 본질은 결국 상품이에요. 그죠? 상품인데 이마트가 유통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 CRM을 시작했다고요. CRM이 뭐냐? 결국은 고객인 거예요. 우리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왜 오는지를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 중심으로 진열도 하고, 고객이 더 좋아하는 상품은 더 많이 구색을 갖추는 거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 결국은 고객한테 최고의 상품을 또 가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마트도 고객 중심 기업 CRM 컴퍼니를 선언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제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CRM이라는 부분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마트가 할인점에서 초기에 진출했고 선두 선발이니까 아무래도 좋은 입지를 많이 선점을 했고 사실 할인점에 들어갈 입지 규모 학문지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9만 9천 명이 이제 주변 상권에 존재하면 이 할인집 입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 유통활동 이제 전공을 했고 또 유통 쪽에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도 강의를 하지만은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비즈니스, 고객 중심 비즈니스로 전환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마트도 좀 전략적인 차별화, 채널 시너지, 이마트만이 아닌 이마트 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 시너지, 멀티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옴니채널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신시장을 개척하자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마트 내에 또 다른 작은 이마트의 브랜드 샵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마트의 아픈 손가락, 피에르 쇼핑.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코엑스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피에르 쇼핑이 이제 일본의 돈키호테 모델을 해가지고 진짜 잡상 품들 갖다 두고 재미와 또 그에 대해서 파격적인 가격 포함해서 그런 식의 고객 컨셉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야심작으로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실패냐 성공이야 철수했죠, 그죠?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2018년도 시작해가지고 2020년 겨우 2년을 채 못했죠, 그죠? 저도 진짜 가봤었는데 그렇게 뭐 좀 진짜 가격이 파격적으로 싼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상품이 이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눈에 확 띌 수만한 것도 없었었고 컨셉이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그렇게 철수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철수면 실패로 이런 이제 온라인을 향한 고객들 발걸음을 돌릴 만한 특별한 요인. 고객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돌아가죠? 갔었을 때 그에 대한 가치와 만족이에요. 그죠? 또 경험이에요. 그죠? 그걸 잡지를 못한 거죠. 저도 그때 딱 한 번 코엑스 베로쇼핑 오픈했을 때 그거 난 다음에 두 번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인이 없었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가격을 진짜 파격적으로 싸게 하기 위해서는 입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입지가 이제 코엑스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비싼 임대료 하다 보니까 결국 매출 대비 수익이 맞지 않았던 것들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당히 야심작으로 시작했던 피에르 쇼핑이 철수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유통이 많이 판도가 변화될 거라 보여집니다. 2021년도 2020 소매시장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변화될지. 올해 또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완전히 꺾여서 이제 넘어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 유통, 시장,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에 써가지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또 존재하는 것들이고, 지금은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유통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올해 또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소비 심리는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 유통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M&A나 기타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게 올해 유통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